안녕하세요. 자전거 편력 편향 편의 팟캐스트. 국내 유일한 자전거 팟캐스트. 위로 아래로 더 싱싱 달리자. 위아 더 싱입니다. 와우. 오늘은 12월 21일 한 해 중에 가장 밤이 긴 동지입니다. 네, 동지달 기나긴 밤에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길 디자인 연구소 발칙한 김 소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전거 생활의 유기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네, 고정이 되신 하루님 나오셨습니다. 저도 앞에 뭐, 네. 미사효과 하나라든가. 고정이 된 하루입니다. 어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스스로는 자전거 편력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네, 하루님이십니다. 자전거 선비. 아, 자전거 선비? 예, 네. 건조한. 그럼 자전거 딸깍발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하여튼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네. 주제는 오늘 뉴스? 뉴스 먼저 할까요? 네, 오늘 뉴스는 뭔가요? 아, 주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뉴스 먼저 할게요. 오늘 이번 주. 진행자 우선이죠, 뭐. 네. 이번 주 뉴스는 뭔가요? 네, 세 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구리시가 2017년 하반기에 공공자전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리시 의회에서 열린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공자전거 도입 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는 지난 10월 도입 계획에 관한 용역을 맡기고 내년 4월에 나오는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인프라 시설을 재정비한 한편 대여소를 만들 장소 선정과 자전거 노선에 관한 아이디어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이용할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이고요. 공공자전거 도입으로 구리시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곳곳에서 공공자전거 도입을 이렇게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릉이랑 연동이 네. 돼야죠. 네, 따릉이 효과인 것 같아. 그쵸. 네. 이게 한 군데서 제대로 된 모델이 딱 하나 터지니까 네. 여기저기서 이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쵸. 보고 가는 사람들이.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서울이랑 이웃한 도시잖아요. 네. 이런 데가 계속 생기면 우리가 저번부터 인천 계속 따릉이 만들어야 돼, 공공자전거 그렇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주위에 쭉쭉 퍼져나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환승도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구리 따릉이가 되겠네요. 네. 따릉구리. 아이고.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네, 그런 이것도 다음 아마 뉴스. 계획하고 있는 도시가 많은 것 같아서. 언제 하면 한 내후년쯤부터 시작이 되나요? 글쎄요. 일단은 연구 용역을 맡긴 게 4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추진 계획도 뭐 보고 나중에 시스템 도입하고 뭐 하려면 1년 안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1년 반? 뭐 빨리 됐으면 빠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더 많은 지자체가 네. 공공자전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서울 강북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을 24시간 쉬는 날 없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원래 수유역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보죠? 개방을 했다 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시간 제한을 풀었다 그래요. 수유역 6번 출구에 있는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은 총 65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기존 운영 시간이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여서 불편해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4시간 개방하면서 자동문을 설치하고 도난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북구는 이 사업을 통해 자전거가 방치되어 주의 경관에 치거나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근데 CCTV만 논다고 이게 도난이 방지될 것 같진 않지만 근데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걸릴 수 있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럼 그렇죠. 네. 심리적인 거 같은데. 네. 좀 줄이자는 거니까. 예방 네. 효과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맘먹으면 못 네. 훔치는 게 어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유인 뭐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은 네. 그렇게 그럼 지킨- 비용이 증가되니까 네 사람은 아닌데 고용 창출 아마 효과도 있고 좋지 않을까요? 빼주고 네. 넣어주고 하는 사람들 네. 계속 있게. 네. 뭐죠? 타워 주차장 가면은 아저씨가 항상 그렇죠, 지키고 계신 그렇죠. 것처럼. 네. 네. 그런 식으로 솔직히 560대면 네. 한 사람 정도는 놀만하지 않나 싶은데 뭐 3교대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에 저걸 해봐야겠는데 민원을 네. 넣어야겠는데 나 못 믿겠다. 네. 내 자전거 얼마짜리인지 아냐? 저럴 20만 원이다. 저럴 수 있죠. 그 고장난 자전거들 네. 고쳐주고 비용 받는 조건으로 아, 그거 좋네. 그리고 거기에 그- 아예 네.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 마트 가면은 장 보는 동안 네. 세차 맡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전거도 세차를 내가 여기다 수위에 놓고 회사 갔다 오면 세차해야 돼 있고 막 이런 거. 아, 고압 서비스 그것도 괜찮네요. 정비도 해놓고요.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괜찮은 거. 아이디어인데. 네. 그럼 고급 자전거만 해당이 될 거잖아요. 네. 고급 자전거를 560대씩 거기는 사람 놀만 하죠. 사람을 둬야죠, 무조건. 괜찮은데. 네, 벽도 되게 두껍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차랑 자전거를 같이 그러니까 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는 사람은 고급 자전거를 탈수록 자전거를 더 아끼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그러니까 더 차보다요? 민감한 거죠. 차는 훔쳐갈 염려가 덜하니까 그렇긴 한데 맞아요. 예, 자전거에 그러기도 하겠네요.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부피로 봐도 자전거가 비싸죠. 네, 그리고 자전거가 저희가 진짜 비싸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 자전거 안 타는 분들은 모르지만 자전거가 정말 비싼데 그에 비해서 자전거 가격에 비해서 자전거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열악한 것 같아.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희 회사 차가 레이가 지금 뭐 평가해보면은 가격이 300만 원도 안 나올 텐데 네. 저희가 레이 뒤에 캐리어에 달고 다니는 자전거들은 막 다 1,000만 원이 넘거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너무 열악해. 그렇죠. 응. 보험도 저번 시간에 했듯이 별로 안 좋고. 네. 뭐 300만 원짜리 차에 사람 타고 가는데요. 뭐 자전거쯤이야. 그렇지. 근데 가끔 뒤에다 싣고 갈 때 저는 캐리어 가끔 불안할 때가 예, 있어요. 항상 불안해. 아. 저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 예, 예. 아니, 그 고속도로 달릴 때 얼마나 불안한데요. 네. 저는 계속 가다가 잘 달려있나 이렇게 뒤를 예, 계속 봐. 저는 제가 달고 가진 않지만, 좀 불안하더라고요, 네. 달고 가면은. 네. 근데 아직 떨어졌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어요. 하긴 떨어졌으면 뉴스에 한번 나왔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뒷차도 장난 네. 아니었을 네. 것 같은데. 네. 그쵸. 고속도로에서 그 개가 막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런 영상이 분명.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네. 아프네요. 비록 내 자전거가 네. 아닐지언정. 그게 2차 사고로도 되게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욕할 거리가 되죠. 그럼 또 네. 자전거 못 싣고 다니게 할까봐. 절대 사고 나면 안 되겠네요. 예전에 그 캐리어를 지붕에 달고 다니면은 네. 낮은 지붕인 곳을 못 네, 지나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곳에 한번 저희 예전에 어떤 한 기자가 삼바다 스포츠였나? 네. 거기서 받았던 비싼 자전거를 네. 그렇게 해먹었어요? 네, 해먹어가지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그죠. 그 사고는 많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은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보험도 안 되고. 우리 그냥- 김해 갔다 오면서도 한번 겪을 뻔했었는데. 네. 그래서 우위에 얻는 건 그런 위험이 좀 있어요. 그냥 평소 운전하던 습관대로 그냥 가다가 네. 뭐 큰일 나요. 그냥. 네. 저도 그냥 하여튼 불안해요. 캐리어는 안에 넣고 다녀야지. 가장 안전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네. 자전거를 가지고 나갔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도난입니다. 당해보셨거나 당할까봐 생활자전거 한 대 값에 맞먹는 비싼 자물쇠를 사기도 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악취로 도둑을 공격하는 스컹크록이 개발됐다고.
네, 잠금 장치를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자물쇠 파이프를 3분의 1 정도 자르면 악취가스가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가스를 만드는 원료는 합법이고요.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에서는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장난이나 여러 가지로 좀 악용이나 오용될 소지가 좀 있네요. 그리고 뭐 도둑은 전문가도 있잖아요. 방독면수가 하겠지, 이제. 미국에서 네. 영상이 있는데, 네. 그,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실험을 위해서 일부러 한 거긴 한데, 네. 방치된 자전거를 그 도둑이 와가지고 전동 그라인더로 뜯어가는데, 네. 아무도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아, 그쵸. 아무도 이 사람이 도둑이란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 영상을 찍었는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당당하면 네. 그 사람 네. 도둑인지 모르잖아. 네. 눈치 보면, 저 사람 뭔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네. 공구통 같은 걸 딱 들고 와가지고 바닥에 딱 놓고 그라인더로 갈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하는 거죠. 장난할 때 네. 건드려 놓고 도망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냄새 맡잖아. 네, 그쵸. 악취를 맡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장난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그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친구 자전거 막. 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친구 자전거 자물쇠로 잠궈놓고. 그러니까 평소 행실을 남자 고등학교들 졸업식 때 선생님들 네. 학교 못 가시고 그러잖아요. 폐차돼요, 폐차. 선생님차. 예전에 지금도 그러나요? 우리 때도 그랬었고 우리 선배들도 그랬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저도 실제로 본 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말만 들었어요. 그 실제 실행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근데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제 생각에도 여학교라서 그럴 일은 없었지만 그럴 정도의 일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싶을 정도의 네. 일이 학교 다니다 보면 있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감수성 예민하고 자기 절제력이 떨어질 때잖아요. 어릴 때. 또 어떤 때는 악역이 마치 자기의 책임인 양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안 하고 그렇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방법을 못 찾는다고도 봐야 돼요. 그 자기 합리화인 거죠. 그건. 그 자물쇠 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옛날에 그 스카이락이라고 네. 그 자물쇠인데 핸드폰이랑 뭐 연동해가지고 네. 뭐 위치나 뭐 그 자물쇠 타고 달고 가다가 네.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고 이러는 자물쇠가 킥스타터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얘네가 지금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네. 판매를 이제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 원래 스카이락이었는데 네. 얘네가 뭐 투자받고 하면서 라티스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라티스 검색해보시면 꽤 예쁘게 생긴 유락인데 네. 그 태양 전지판도 달려 있어서 걔가 자동으로 충전도 거예요? 되고 네. 핸드폰으로 풀고 열고 하고 그러니까 열쇠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등록된 핸드폰으로만 풀 수 있고 네. 뭐 친구도 내가 권한을 주면은 친구 핸드폰으로 풀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괜찮더라고요 그게. 열쇠를 그냥 그런 식으로 권한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네. 옛날 진나라 때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상황이란 사람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가지 않았다고 자기 게 아니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뭐 사람들이 양심이나 법이 엄격하면 자물쇠가 필요 없다고요? 제 생각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약간 그 노력도 그 방향의 노력도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절도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해지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처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이나 도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기댈 수 있게끔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지. 그게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건 대부분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의식이잖아요. 그거는 네. 다른 것보다 의식인데 그 의식이 제가 보기엔 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의
사는 생활 수준이 음. 네. 위화감이 없어야 되고 사회에서. 그렇지. 네.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억하심정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살면서. 네.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한 맞아요. 의식이 이제 생기는 건데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 소매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 탈 때도 항상 조심하라고 하고 뭐 저야 꼬마였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요즘에 뭐 진짜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녀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 맞아. 네. 저는 소매치기는 진짜 없지 우리나라. 네, 소매치기도 소매치기가 그렇고 없어지게 된 계기가 그 뭐죠? 그 기술이 없어지진 않아요. 기술자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술자가 그죠. 전수했으면 다 전수를 했을 텐데. 삼천교육대? 뭔가- 삼천교육대 한참 이후 세대예요, 제가. 근데 그쵸. 저는 그걸로 첫 번째 이유 그걸로 보는 거죠. 네. 교육의 힘일 물론 텐데요. 우리나라가 그 공공질서나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나아지게 된 네, 계기가 네. 그러니까 8688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개도했어요. 그렇죠. 캠페인을 그 이전에는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막 이랬다니까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할 것 없이. 네, 지하철에서도 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유치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개도를 했어요. 매우 강력하게. 뭔가 그 되게 신기하네. 그 엄청나게 빠르게 변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고속도로 갓길에 쓰레기도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쓰레기 찾아보기 힘들고. 그게 아마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지시가 잘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시뿐만 아니라 그 정부의 정책에 합리적으로 설득된 거죠. 네. 네. 그리고 호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하나가 정부를 믿고 아니면 정부를 두려워한다거나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시기에 많이 변했어요. 그 시기는 기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저는 잘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공감할 수는 네. 없는데 제 느낌에는 경제 성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고 그러니까 네. 비싸잖아요, 사실 이게. 그쵸. 100만 원짜리인데 손 하나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도 다 들려 있는 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인 거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게 진짜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엄청 크지만 네. 정말 기본적인 생활이나 교육 수준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 정말 소매치기 많거든요. 그죠. 그냥 이만한 핸드폰, 뭐 피처폰 아주 진짜 싸구려도 잘 못 갖고 다녀요. 그냥 이렇게 밖에서 통화를 못 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정말 많은데 저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가지고 다닐 수 서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경제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그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부의 지시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보다 역량이라는 거 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자전거는 근데 왜 이렇게 도난이 끊이질 않죠? 근데 자전거 도난도 예전에 저희 우리 단톡방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자전거 뭐 범죄율, 그러니까 훔쳐가는 네. 뭐 안 묶어놓고 자전거를 밖에 세워놓을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서 몇 퍼센트 막 70% 이렇게 이상 나오는 그 나라들 이해할 수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도시랑 지방 도시나 아니면 시골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가격도 있죠. 얼마짜리를. 네. 그것도 그런데, 네. 아니, 거기에서 되게 상위권 나라들, 자전거 도로 엄청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그 사람들 안 묶어놓고 도시에서 안 다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네. 변수가 워낙 많아서 네.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렇죠. 이를 따져야죠. 네, 그걸 따져야죠. 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기에는 그 수치만 보고 우리나라는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 그거는 근데 자전거도-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도 두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도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 생각에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야. 잡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도난을 네. 했을 때 왜냐하면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등록된 거니까. 등록돼 있으니까 가져가도 뭐 팔 수가 없는데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자동차는 만약에 가져가서 그걸 그대로 못 판다 그래도 뭐 안에 부품이라도 떼다 팔 수 있고 네. 그런데 부품을 떼기가 힘들잖아요. 일반이 차를 그렇죠.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오토바이도 그렇고. 근데 네. 자전거는 가져가면 진짜 프레임 빼고 다 팔 수 있어요. 저 육각렌치로 그냥 돌리면 거의 그렇지. 부품의 80% 이상이 분해되는. 자전거는 숨기기가 좋아서 네.
분해시키면은 진짜 프레임은 뭐 못 쓴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다 팔 수 있으니까. 차대 번호는 네. 뭐 프레임에만 박혀 있으니까. 네. 근데 차대 번호 확인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도색을 새로 하면 그만이고 그러네. 심한 경우는 차대 번호 문지르는 거죠, 뭐. 네. 뭐 삿포로 그냥 안 보이게. 일부만 어. 어떻게 그러니까. 보장할 거야? 그래서 도난이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예, 이걸 훔쳐도 걸릴 거라는 그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구로역을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네. 현수막에 자전거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현수막에 초범도 뭐 용서 안 한다고 써 있었나? 아무튼 되게 강력한 처벌 의지를 이렇게 담아서 처음에 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훔쳐가면 훔쳐가면 초범이라도 그러니까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는 만약에 정말 잡힐 것 같다면 아무도 안 훔치겠죠. 도박이잖아요. 그게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가면 뭐 타고 다녀도 진짜 솔직히 모르는 거지. 네. 딴 지역 가서. 그렇죠. 저는 자전거도 번호판 달았으면 좋겠어요. 등록하고. 근데 워낙 쉽게 뗄 수가 있어서 그건 그렇죠. 이것저것 거기다 뭐 RFID 칩도 집어넣고 막 이런. 아니 그것보다 저는 있었는데. 중요한 게 그 자전거를 번호판을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그 50cc가 원래 도난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근데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 번호판을 달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로 범죄가 진짜 줄어들었어요. 엄청 많이. 걸리니까. 네. 왜냐하면 원래는 50cc를 내가 그냥 타고 다녀도 네. 번호판 없이 타고 다녀도 네. 사람들이 저거 50cc가 없이 타고 다니는 건가 보다 하는데 이제는 50cc인데 번호판이 없으면 저 훔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전거도 다 번호판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훔쳐서 번호판을 뗐다 그러면 저 훔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번호판을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도 또 관건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번호판 약간 쉽게 뗐다 붙였다 못하게. 브레이크 홀 있는데 있잖아요. 네. 프로 선수들 다 번호판 다는 대회 나갈 때 다는 네. 거기다가 달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그런 형식으로. 전 생각이 튜브에다가 감싸서 용접하듯 하는 거죠. 깔끔하게. 싫어할 텐데. 아니, 프레임엔 헤드 배지처럼 헤드 배치가 뭐죠? 헤드 튜브에 앞에 이렇게 엠블럼처럼 돼 있는. 네. 걔는 구멍을 뚫는 거고 네. 네. 얘는 손상을 입히면 안 되니까 본드 같은 걸로. 네, 삥 불러서 걔를 클램프. 쉽게 제거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색깔별로 해서 디자인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보기 흉하지 않게 예쁘게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걸 떼려고 하면 거기에 손상이 일어나거나 네.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그거 해체하는 기계가 있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저는 번호판을 다는 거에 매우 찬성. 또 못 가리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 당연하죠. 못 가리게 하고. 그러니까 번호판 그게 근데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네. 또 그러니까 그게 되는 재산 거죠.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전거도?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아무튼 5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종부세나 이게 부동산은 아니지만 자동차 한 대보다 자전거 서너 대가 더 비싼 네. 경우도 많은데. 종동세 되는 거 아니에요? 종동세? 종합 자전거세. 네, 종자세 뭐 이렇게. 그게 또 문제가 네. 있긴 있겠네. 근데 아무튼 왜냐하면 그거 행정처리 비용이 있는데 그거 네.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번호판 안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러면 경찰이 바로 세울 수가 있거든. 네. 와서 너 왜 번호판 없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하자는 거지. 100%는 못 막지만 좀 줄이려는 노력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 방향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보니까 뭐 더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다른 것도 막 생각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중에 좋은 거 골라서 몇 개 안으로 막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퍼져야 되잖아요. 다. 그렇죠. 네. 모두에게 퍼져야 되는데. 우리 방송 많이 들을 거니까. 그리고 그게 정책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니까 네. 쉽진 않죠.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자전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자전거 관련 법규입니다.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입니다. 네. 법규. 네, 법규. 네, 자전거가 법적으로 타면 차가 되고 네. 끌면 보행자가 되잖아요. 네. 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를 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자전거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또 몇 가지를 더 다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것들만 몇 개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는 타면 차, 그 다음에 끌면 보행자라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보행자 끌었을 때는 그냥 보행자 기준이니까 따로 뭐 새로울 게 없는 거고요. 탔을 때 자동차하고 완전히 똑같질 않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면 네. 뭐 자전거 관련 법률은 쉽게 알 수 있겠죠. 타면 차가 되니까 횡단보도는 걸어가야죠. 끌고 가거나 요즘에 이제 횡단 도로라고 있거든요. 네. 횡단보도 옆에 네. 그 자전거 그림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타고 가거나 그래야 됩니다. 혹시 횡단보도에서 내리시나요? 내려서 끌고 가시나요? 내릴 때도 있고요. 그냥 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솔직하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네. 생각보다. 저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네. 저 교통 상황 봐서 네. 보행자도 네. 많다. 이건 내가 정말 무조건 피해를 주겠다. 그러면 내려서 걸어가고요. 네. 이거는 교통량이랑 이런 거 봤을 때 나도 안 위험하고 그 누구도 위험하지 않겠다. 그럼 저 타고 가거든요. 실제 자전거 쪽 그 법규들은 위반한다고 해서 단속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 단속, 특별하지 않으면. 네. 그렇죠. 근데 네. 사고가 나면 그때 이 법규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실 비율이 좀 더 높아지거나 네.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평소에도 경찰이 좀 그 제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네. 그래야 사람들 의식이 바뀌지. 단속을 차라리 엄격하게 해라. 네. 아예 안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적용한다는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뒤통수 맞는 네.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자전거 사고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진 않나서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또 워낙 잦고 크잖아요. 근데 자전거 사고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네. 아직은 그쪽에 관심을 많이 안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런 정도? 경찰이 있는데 인도로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경찰이 타지 마세요라고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나는. 심지어 경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 1년 전인가? 작년인가 보네요. 작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한번 잡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인도에서? 아니, 차도에서요. 차도에서? 네. 차도에서 자전거 타는데 왜 잡혀? 쭉 자고 있는데 제 뒤로 순찰차가 쭉 오더니 경찰차가 오더니 저를 멈추래요. 그 확성기로 얘기하잖아요. 네. 앞에 자전거 네, 멈추세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따라오길래 왜 전지 당연히 모르고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멈추더니 제가 3블럭 전에 신호 위반을 했대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저는 분명히 서서 기다렸다가 출발해서 왔거든요. 제가 근데 신호 위반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과태료 내려요? 네, 반대편에 있었는데 유턴을 해서 제로 3블럭을 쫓아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딱지를 끊고 저는 이제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아니 저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 경찰이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뻐기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기억도 안 나고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이러면 CCTV를 뭐 저한테 틀어주든 이런 게 전까지 저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 네. 거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랬죠. 경찰이 안 그런데 나를 쫓아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공무원인데 경찰인데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때가 그 경찰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뭐 자전거 사고가 많아서 사망 사고가 많아가지고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느낌은 아시겠죠. 제가 최근 4년 동안 네 저희 평생 내보지 않은 범칙금을 2번 냈거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뭔가요? 두 번째는 무단횡단? 무단횡단에 냈어요? 네.
요즘 근데 진짜 많이 잡는 거 애매한 같아요. 도로 있잖아요. 네. 아니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네. 몇 달 전이구나. 몇 달 전에 그 한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왔는데 네. 그 좌회전을 한 차를 예. 그냥 경찰이 잡아요. 네. 그 위반했다고 좌회전 신호 위반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나 CCTV인데 보겠냐 했더니 가시라고. 요즘 그런 사례가 막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잡혀서 범칙금을 냈어요. 근데 음. 그걸 끊고 있는데 네.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 어떤 사람이 네.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안 그거 어긴 것 같은데 잡아가지고 해서 이거 끊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 뭐냐 저 차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자전거가 인도를 타는 건 우리나라에 관행적으로 있는 일이라 잡진 않는다 이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 이해해요. 관행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 잡지 않는 그 경찰관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그리고 그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서 범칙금을 끊는 순간에 그걸 받고 그러는 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뭐 그래 그냥 관행상 타니까 다들 그냥 서로 타니까 저도 뭐 가끔 탈 때 있는데 이래서 자전거도 블랙박스를 꼭 달아야 돼. 네. 그런데 근데 그러고 넘어갔어요. 범칙금을 냈죠.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뭐 어떻게 하다가 저희 대학 후배랑 이 얘기를 했는데 대학 후배가 자기 그 이유를 안 돼요. 경찰 어떻게 하다 경찰이랑 소개팅을 했는데 네. 얘기를 한대요. 네, 뭐 얼마를 끊어와라 오늘. 몇 명을 잡아와라 이거겠죠. 아. 네, 또 이 얘기하면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전 들었어요. 모르지만 네.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돌았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90년대 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아까 소매치기가 많았듯이 그때는 경찰이 뭐 이렇게 뒤로 그리고 경찰서 잡히면 뭐 돈 얼마 몇만 원 주고 뭐 풀려나고 이런 거 워낙 많았을 때라서 지금보다 많이 어두웠던 시절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2000년대 들고 이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런 게 다 전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설마 경찰이 막 그러니까 끊지도 않을 딱지를 끊고 뭐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간을 뭘 이걸 내기 위해서 잡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많이 늘어났다니까요. 네. 근래에 많이 늘었어. 그것 때문에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까지 나올 정도면 말 다 한 거야.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진짜 웃기잖아. 진짜 그러니까 참. 그때 만약에 그 김 소장님이 네. 저 여기 CCTV 블랙박스 있는데 보실 거냐고 이랬으면 그냥 가라 했을 거예요. 네, 같이 다녀야 되겠네요. 혼자 다니는 사람 만약에 그게 네. 사실이라면 네. 혼자 다니는 사람 노릴 거잖아요. 그러겠죠. 바보 같았어. 아니, 블랙-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못해요. 네. 그리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네. 그냥, 내가 진짜 실수로 뭐 좀 더 빨리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 순간에는 막 경찰이 나한테 앙심을 품고 이렇게 잡으러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었는데 유턴을 해서 새 블럭을 자전거를 잡으러 온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거 계도 기간이고 뭐 집중 단속 기간이고 해도 그럴 저는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럴 땐 도망을 갔어야지. 그러니까 뭐 추격전을 벌였어야지. 그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이런 일이 있다 요즘에 경찰에 그 듣고 나서는 근데 차라리 차가 못 들어오는 길로 어떻게 그 골목해서 네. 진짜 차라리 가버릴 걸 그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잡혔던 거라면 네. 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죠. 이 하나 가지고도 1시간을 하겠네요. 아니 지금 얘기하니까 화가 나네요. 네. 그럼 이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리고 자전거가 도로에서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 건가 있잖아요. 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가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네. 경찰청에서는 가장 우측 차선, 네. 그러니까 가장 바깥 차선이죠. 거기에 오른쪽 2분의 1로 주행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라고 해서 차선 밖에 있죠. 밖에. 거기를 말하진 않아요. 네. 배수로. 네, 그러니까 차선이에요, 차선. 차가 지나선 가장 바깥 차선에 네. 오른쪽 2분의 1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대가 횡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 근데 두 대로 횡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런가요? 특히나 여러 심지어- 명이 갈 때. 그렇죠. 심지어 편도 3차선인데 2차선에서 2열 횡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여럿이 라이딩 할 때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거를 그 블랙박스에서 찍어다가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막 비난하죠. 그치. 그건 그렇죠. 네, 아주 소수가 그러는 건데 자전거 아주 전- 소수인데 네. 일단은 하면 안 눈에 되는 많이 거니까. 떠요. 네. 거기를 스쳐가는 수많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 네. 빠르니까. 그 불법을 목격한 음.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고 거기서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인도로 자전거 다니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경찰관보다 그걸 모르는 경찰관이 훨씬 많을걸요? 경찰관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들의 블랙박스로 그런 네네. 것들이 찍히는 거죠. 아니, 그런 근데, 것들은 불법이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불법인 거를 예를 들면 누가 단속한다고 한다면 네. 그걸 모르는 경찰관이 저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경찰들한테 그리고 그 자동차 운전자들 중에는 자전거가 아예 차도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저한테 막 쌍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 아, 많죠. 네. 그리고 뭐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차로에 반을 먹고 반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호대기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차선 지키고 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한 랭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거기 서 있지 말라고. 근데 그게 가장 애매할 때가 언제냐면 거기가 우회전도 차선일 때. 그치. 네. 우회전으로 그러니까 그 신호에 대기 중인 직진인 차는 서야 되지만 우회전 차는 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때 제가 그러니까 자전거가 거기 서 있으면 엄청 욕을 먹어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오면 그거 가지고 경찰은 또 옆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차로 이 가운데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게 법입니다. 저는 여기 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니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있으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이제 돌려서 말을 하는데 그 경찰관도 제가 봤을 땐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을 제가 딱 얘기를 하니까 아예 네,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길에서 트럭 운전사랑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 많아요.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랑 차 타는 사람들 뭐 저는 아직까지 싸운 적은 없네요. 아니, 아마 그 트럭이 엄청 신경질적으로 옆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지. 네. 그랬더니 앞에 멈추더라고. 네. 내렸어요? 그래서 겁나 싸웠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자전거가 차도에 막 나와서 아. 이러고 막 하냐고.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줬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네. 차고요. 그렇지. 그렇게 설명해줬지. 내가 여기로 가는 건 네. 여기로 가는 게 맞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추월을 하고자 한다면 차선을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걸 설명해줬지. 네. 그랬더니요. 그럴 때 막 궁시렁 대더니 욕하고 갔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패기 넘치는 분은 네. 버스가 위협운전했다고 시내버스가 쫓아간 거예요. 네. 쫓아가서 버스 앞에다가 자전거 눕혀놓고 네. 버스 기사 내리라고. 그분 한참 혈기왕성하실 때 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 그 운전기사도 자전거에 함부로는 못할 테니까. 근데 그거는 할 수도 있고. 더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버스 기사가 잘못한 거를 승객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라.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는 버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참거나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내가 조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고 또 어떤 때 차가 빵빵거리면서 신경질적으로 가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빵빵거리지 않는 것보단 더 안전하지 않나? 안전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사실 그게 신경 안 써요. 빵빵거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진짜. 그게 문제예요. 그, 그리고 느껴져. 네, 그게 그러니까 느껴지긴 하더라도. 내가 지나가니까 약간 좀 조심해라 하고 빵빵한 사람이 있고, 네. 야, 이 새끼야,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하고 빵빵한 사람이 있고, 그 느낌이 달라. 네. 그 진짜 희한하게 똑같은 경적 소리인데 그래, 그게, 달라요. 터치가 네. 다르다고 이게. 네.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소리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신기해요. 참 사람의 좀, 감각은 놀라워요, 정말. 공감 능력이죠, 그게. 그렇더라고. 아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좋아요, 그런 좀 건. 다소 신경질을 신경적으로 때. 하더라도 네. 안 하는 것보단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저 아직 혈기가 왕성한가. 역시 선비라 그래, 선비라서. 나이 들어서. 그래. 아, 예전에 그 말씀 해주셨을 때 되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그 출발하시기 전에 항상 차 먼저 사람 먼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스스로 되뇌인 다음에 출발하신다고. 그래서 아 저렇게 마음 먹고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관건은 내가 재밌고 집에 내가 안전해야 된 거잖아요. 네. 남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는 거죠.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에요. 네. 난 또 매 출발 전에. 매 출발 전에 그러시는 멈췄다가 만약에, 다시 출발할 때 만약에 사거리 멈췄어 그러면 다시 아니 라이딩을 시작할 때. 그렇죠. 네. 항상 그리고 중간중간 그랬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진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행동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네. 그러니까 저는- 몇 년 동안 되냈었어요, 이거를. 저는 오토바이 탈 때부터 습관인데 사거리에서 절대 제일 먼저 출발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건. 사거리에서 무조건 차 한 대 보내고 출발해요. 신호를 안 지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신호가 바뀐 그 다음에 네. 아니면 뒤에 이렇게 차들이 많이 있으면 그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제가 출발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차 먼저 보내요. 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도 하거니와 저는 노는 거잖아요. 차는 누군가 일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먼저 보내는 거죠. 그 몇 분 더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쾌해질 일도 없고, 저 사실 그런 배려는 아니고 살기 위해서. 네, 그게 안전하고. 네. 아니 파란불 되자마자 출발했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이 진짜 한 번 있거든요. 네. 딱 파란불 되자마자 딱 그때 오토바이 탈 때 술도 딱 당겼는데 옆에서 택시가 빨간불인데 엄청 빠르게 오는 거예요. 그냥 앞에 스치듯이 걸어 지나가는. 와 그때 진짜 만약에 진짜 좀만 더 빨랐으면 죽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항목을 보면 그 도로 옆에 가장자리 있잖아요. 차선 밖에. 네. 그 시멘트로 된 곳. 시멘트로 된 데도 있고 네. 어떤 노란 선으로 이렇게 막 빗금되어 있는 데 있죠. 예. 네. 또는 그냥 차선 밖에 네. 사람들 그 걸어 다니거나 뭐 이런 네. 길이 있거든요. 그런 네. 공간이 있는데 차는 거기를 못 가요. 자동차는. 근데 자전거는 거기 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서 자동차를 앞지르기 할 때 네. 원칙은 왼쪽 추월이잖아요. 네. 근데 자전거는 오른쪽으로도 추월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왼쪽으로 추월한다고 또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 자동차가 차에 그 맨 우측 차선에 서 있으면 당연히 왼쪽으로 추월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우측으로 사람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왼쪽으로 나는 추월을 했지.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 이런 교통 법규를 만드는 이유는 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네. 안전하고 교통 흐름도 원활하고 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법규는 법규대로 있고 또 그 안에서 법규가 아니라도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라면 네. 그렇게 시행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저는 왼쪽 추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네. 왕복 4차선이라고 쳐요. 근데 앞에 차가 한 대 섰어요. 자전거 뒤에 갈 때. 왼쪽에 차들은 빨리 가죠. 자전거보다 네. 빠르잖아요. 네. 네. 근데 얘가 왼쪽으로 출하려고 그러면 뒤에 빠르게 오던 차들이 네. 자전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요. 네. 위험해질 수 있죠, 또. 네. 위험할 가능성이 더, 예, 그렇죠. 네. 근데 자동차는 못 가지만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뭐 문 여는 것만 조심해서 가면 그게 안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추월할 수 있게 한 건 이 취지에 맞는다고 봐요. 네. 그래서 도로에서 추월할 때는 왼쪽에 차가 많으면 굳이 왼쪽으로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좀 속도 늦춰서 천천히 추월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거죠. 네. 이건 저는 좋은 네, 그거는 법규라고 봐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좌회전하려고 했을 때 네. 자동차하고는 다르게 직진 하고 두 멈춘 번을 다음에. 합니다. 네. 그걸 훅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건 법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자동차는 좌회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별도 항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자동차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전거 좌회전은 가던 길을 쭉 직진. 가서 그렇죠. 그다음에 꺾어서 왼쪽으로 꺾어서 다시 한번 직진. 그렇죠. 신호를 두 번 받는 거죠. 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간다. 이 규정도 어긋나지 않는 거죠. 네. 이것도 만족시키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좌회전을 하는 거죠. 네. 이건 놔둔 이유가 똑같이 안전과 교통 흐름의 원활의 관점에서 보면 막 그 좌회전 하다 보면 뭐 왕복 8차선 이런 데에서는 몇십 미터 되잖아요. 네. 자전거가 가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뀔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차가 못 다니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네. 또는 먼저 출발한 차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직진 두 번이 좋은 거죠. 자전거 같은 게. 자전거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거죠. 네. 근데 그건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가장자리 차선을 정말 자전거가 온전히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되게 원활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회전을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직진을 하다가 교차하는 차선 우측 차로에 섰을 때 이쪽에서 차가 우회전을 하는 차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네. 있더라고요. 제가 네. 경험상은. 많죠. 네. 많고, 그러니까 위험도 하고 짜증도 내고 운전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정말 자전거 도로가 진짜 좀 잘 돼 있으면 네. 그 지금 규정대로만 해도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같은 시간대에 한 공간을 쓰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공간 이동, 차원을 나눠서 공간 이동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서로 양보하고 네. 그렇죠. 그것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법규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도심의 도로를 보면 보행자 도로 있고 자전거 도로 있고 도로가 있어요. 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좀 빨리 가는 사람들은 특히 사이클의 경우 도로를 탄다고요. 네. 그러다가 사고 나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 도로를 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상을 못 받겠죠. 자전거 과실을 조금 더 잡아요. 음. 한 5%에서 10% 정도 자전거 과실을 더 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자전거 도로가 도로를 있는 곳에서 만들어놨는데. 있는 곳에서 도로를 탔을 경우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한강이나 이 자전거 도로 보면 제한 속도 20km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법적인 제한은 건 아니죠. 아니고요. 네. 네, 권고 사항입니다. 20km 넘어도 단속할 건 아니에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그죠. 네. 한강에선 천천히 다녀야지. 그렇죠. 사람 많을 때는 특히 사람 없는 요즘에 사람 없죠. 네. 그런 때는 뭐 20 넘기더라도 사고 날 확률은 그래서 이런 요즘 같은 때는 한 30까지 달려도 괜찮긴 한데 못 여름에 내가 못 달리는 게 문제고 근데 여름철에 네. 그 강남 쪽 자전거 도로를 네. 막 40km 이렇게 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좀 경기도 쪽 가서 했으면 좋겠어. 네. 네, 그건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보행자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길을 못 건넌대요. 어. 네, 그러니까 자전거가 너무 무서워서 계속 오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못 건너겠다고 무서워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고 나는 것도 여러 받고.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자전거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일부러라도 자전거 도로에서 걸어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건 진짜 필요해. 그리고 그 사이클 타시는 분 중에 정말 어떤 사람은 그 한강 자전거 공원에서 자전거 빌려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천히 다니잖아. 네. 걔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다니냐고. 어디든 거친 사람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거 가지고? 어. 천천히 탄다고 뭐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저는 천천히 타더라도 네. 아니, 천천히 타는 게 아니지. 자전거 도로에서 횡으로 타도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허용하는 사람들. 어린이, 그렇죠. 어린이, 그 다음에 연인, 청소년, 연인, 나이 불문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란히 간다. 봐줘야 돼, 그거. 다 봐줍니다. 저도 봐줘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내가 이렇게 막 나쁜 사람이 되고 잣대로, 싶- 법과 어떤 질서의 잣대로.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그 사람이 1년에 그런 게 한 번, 두 번일 거예요. 맞아요. 누구는 평생에 한 번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끼리 사이 좋은 거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사람도 얼마나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그 한강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네. 있는데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차기도 하라고. 아니, 못하니까 그래 못하니까. 나는 못해도 그거라고. 보기 좋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 애들도 마찬가지죠. 네. 거기 나와가지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음. 학교 공부에 시달리다가 어쩌다가 나와서 그런 걸 텐데 그치. 또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 애들을 기분 나쁘게 할 건 아니라고 봐요. 네. 내가 좀 참으면 또 내가 좀 멀리 가면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데 네. 왜 그곳에 와서 사람들한테 그치. 화를 내냐 이거지. 사람들 남들을 다- 기분 나쁘게 어. 하는 거잖아요. 다들 놀러 와 있는데. 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차가 있듯이 그렇지. 그래서 거기를 공유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양보해야 되듯이 한강공원은 진짜 네. 말 그대로 그냥 공원이거든요. 공원. 네, 함께 음. 그리고 또 법 위반에도 서로 좋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네. 법이 그럴지언정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면 그게 규칙이 되는 거죠. 네. 서로 그게 안전하고 서로 좋으면. 근데 저는 이건 하나 있어요. 개는 꼭 묶고 다녔어요. 그건 좀 위험하긴 해요. 개는 진짜 묶어야 돼. 그 애완동물 때문에 네. 급정차하는 경우 많죠. 차 급정거. 네, 그치. 근데 뭐 급정거를 하건 네. 그것보다 이제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 그 자전거도 자전거고 음. 사람도 그렇고 개는 좀 그리고 진짜 목줄을 꼭 하고 주인도 다니셨으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도 다치고 네, 서로 서로에게, 조심해야죠. 예. 네. 그건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 손해라. 맞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예전에는 차의 종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없어요. 네, 언제 없어졌죠?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거죠. 네. 만약 그랬을 때 저거하고 충돌하잖아요.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가 있으면 직진차 우선이잖아요. 네. 자전거가 직진이고 자동차가 우회전이다. 그럼 자동차가 네. 자동차가 우선일 수 있잖아요. 네. 충돌하잖아요. 네. 그게. 근데 우선순위가 없으면 자전거 직진하는 자전거가 우회전하는 자전거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그게 그럼 아까 같이 멈춰 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멈춰 있다는 게 자전거가 멈춰 있고 네가 직진할 건데. 그거는 그냥 무조건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안 피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래 안 피하는 게 네, 맞아요? 그거 차 몰고 다녀도 네. 그 우회전이랑 직진 동시 차선 있잖아요. 네, 네. 그 차선에서 차가 서 있으면은 뒤에서 막 지나가서- 빵빵대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길 내주고 그렇죠. 길 내주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침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예. 그거 경찰이 보면은 벌금 내는 거예요. 네. 네. 자전거는 충분히 피해줄 수 있으니까 네. 피해주는 게 좋겠죠. 음. 굳이 거기서 고집스럽게 서 있는 그런데. 것보다 빵빵거리면 주변에도 피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교통 흐름에 그치. 방해되지 않도록 네, 그러다가 네. 어디선가 네. 지켜보고 잠복하고 있는 경찰이 이제 올 수도 있어. 그때 이걸 들려줘야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위아더싱 12회를 들으라고.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헬멧 착용 필수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단속이 안 되죠. 10살 먹은 애한테 그렇죠. 범칙한 곳에서 날릴 수 없잖아요. 네. 이건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강 타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13세 미만 아이들 네. 헬멧을 써요. 근데 집 주변에서 타는 아이들은 헬멧 안 쓰는 애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친구들은 안 쓰니까 창피한 거죠. 이건 부모들이 꼭 자전거를 사주면서 헬멧도 사주고 네. 꼭 쓰고 나가게 해야 돼요. 음. 그래야 쓰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그 쓰는 안 걸 쓰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안 쓰면 오히려 이상하게. 창피하거나 네. 이상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건 부모들의 역할이 커요. 그래도 요즘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네. 저는 헬멧을 20살 넘어서 썼거든요. 네. 저도. 네, 그 전에 헬멧을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 때는 좀 의식이 없었지.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네. 그냥 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씌우더라고요. 네. 보호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음주 운전 안 되고요. 네. 네, 당연하죠. 그건.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어도
자전거 가해자로서 피해자가 있으면 형사 책임을 네. 진다는 거 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꼭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형사 합의 음. 또는 심하면 구속 네. 뭐 이렇습니다. 이게 자전거 관련된 법규에 자전거의 차와 다른 점. 네, 네. 그 맨 우측 차선 2분의 1만 잘 지켜줘도 상당히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가 2열로 달리는 거 음. 자전거 입장에서는 그게 좀 편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안전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막 20명, 30명 타면 그렇죠. 신호를 한 줄로 쭉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네. 2열로 해가지고 빨리 통과하는 것도 그게 예.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네. 맞아요. 교통화를 원활하게 하거든요. 그것도 제도 개선이 약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오히려 차들도 아예 저 한 차선 먹고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피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네.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혼자 타더라도 한 차선을 먹고 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2분의 1로 애매하게 가다가 차가 추월하는 그러면, 차에 내가 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차선을 아예 먹어서 그 추월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차로 변경을 하라 이거지. 추월을 할 거면. 네. 원래 그게 맞잖아요. 네. 법규상도. 그렇죠. 원래 추월할 때는 꼭 차선 변경을 해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전거에 관한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 음,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네. 꼭 법규라기보다 그 안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네. 스스로 고민해볼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운전자로서의나 네. 자전거 운전자로서의나 또 어째- 보행자로서의나 어쨌든 자전거는 어딜 가나 가장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네, 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도. 네. 그러니까 서로 안전하기 위해서 재밌으려고 왔는데 음. 그 다치거나 기분 나빠서 돌아가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 네. 해볼 수 있죠. 그렇지. 그런 걸 항상 해야지.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좀 급하게 했네요, 오늘은. 막 달려왔는데 재밌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